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물의 창문이 한 20여 개 되기는 해요. 이 건물의 가장 취약점은 창문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기창을 다 안 열고 하루 실습을 하시게 되면 낯설은 환경에서 9시간 이상을 머무는 것이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일산화 탄소 중독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추석 때 고향에 가실 때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기 순환을 하고 고향에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운전을 명절에 한 8시간 편도하게 되면 졸음이 와요. 특히 이제 갔다가 올라올 때 어떤 때는 9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그걸 몰랐어. 앞에 매연이 있다고 내기 순환만 하니까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졸음이에요.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배기가스 흡입해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폐가 좀 나빠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배기가스로 폐 좀 나빠지는 게 낫지 졸다가 사고 나버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 OT 교재에 보면 창문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해라. 그 다음에 스위치, 전기 스위치 개수를 파악하라는 의미는 이 전등은 어떤 스위치로 가동하는가 파악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복사도 많이 하면 거기에서 유해가스가 프린터에서 나옵니다. 레이저 프린터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복사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다 문 살짝 해서 붙여 놓으면은 이거 왜 농도가 90%야? 이거 떼어내버리고 100%로 다시 복사를 해서 코팅해서 붙이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농도를 90%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도 100%로 인쇄를 하면 레이저 프린터가 망가져요. 우리가 지금 망가진 프린터를 우리가 1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AS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뭐라 하냐면 AS 값보다 새 거 사는 게 더 싸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 사용할 때 모든 거 사용할 때 우리가 농도를 한 70%로 사용합니다. 약간 흐릿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도 다 고려해서 한 건데 왜 100% 농도를 해야지 100% 농도를 하면 빨리 고장이 나요. 빨리 고장이 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업을 수는 있지만 업고 1시간 걸어가면 관절이 나빠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아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환경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분리수거를 잘하면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 지구 글로벌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재앙 수준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삼성에서 이 페이퍼를 없앤다. 모든 것은 전자문서로 한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이재용이 삼성 프린터 회사를 없애버렸잖아요. 팔아버렸어요. 왜? 삼성의 전략이 모든 페이퍼는 삼성에서 없다. 모든 건 이미지로 전자 문자로 다 결제를 다 한다.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뭐예요? 이거 페이퍼를 만들어내는 프린터 회사 없애버린 거예요. 아주 전략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우리가 현재는 100% 없앨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삼성에서 10년 전에 택한 전략을 우리도 이제 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 인수인계를 자꾸 페이퍼로 하는데 페이퍼로 하지 말고 전자문서로 해라. 그렇게 제가 권장을 했는데 그게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페이퍼를 만들지 말라는 뜻은 PDF 파일로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안성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했어요. 이걸 보니까 9월 12일 어제 일자 같은 그제 일자 같은데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좀 틀린 것 같아 해서 누가 또 고쳤어. 그러면 이게 이제 변조가 되잖아. PDF는 변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글 문서는 변조가 돼요.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PDF로 올리는 겁니다. PDF로 카톡 이미지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 부득이 할 경우에는 페이퍼로 부득이 할 경우에는 양면으로 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양면.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양면으로 해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걸 단면으로 한 거야. 단면으로 또 이 양반이 넉넉하게 10부를 했어. 바로 또 즉시 양면으로 해서 10부 딱 나눠주고 단면 한 거 다 회수.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지금 단면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소독약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촉수 가능 지역에 뿌리는 겁니다. 손 닿는 곳에 뿌리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 걸레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판일 경우에는 바닥 걸레질을 해도 되는데,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조각 판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걸레질 하면 밑으로 물이 스며서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라든가 저쪽이라든가 3구역하고 여기 1구역은 이 바닥에 태권도장 매트인데, 얘는 물걸레가 닿으면 닿을수록 물때가 계속 껴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하지 않은 물티슈로만 닦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3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1구역 저 현관도 조각 바닥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티슈가 좋고, 이제 그 장판으로 돼 있는 부분만 물걸레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 물때가 끼면 잘 안 벗겨져요. 물때가 끼면 물티슈로 팍팍 문지르면 물때가 벗겨져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 물 줄 때는 그 건기, 봄, 가을에 건기에만 화분에 이제 반 컵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화분은 약 20여 개가 지금 있어요. 우리 관리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 좋아요. 스위치가 뭐 38개다, 창문이 23개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소독약도 촉수 지역에다가 20번을 압축을 해야만이 이게 기체처럼 나가지, 10번 압축을 하면 물이 나가요. 그래서 물이 나가서 바로 바닥에 꼬이게 되고, 그 성분이 바닥의 때를 더 이렇게 키우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단 지도실 환기창이 너무 적죠. 비가 와도 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일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근처에 있는 식물에서 있는 산소를 조금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막 10명 이상 있게 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일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되니까 강제 공조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강제 공조기예요. 그래서 이 실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외부 산소를 강제로 끌어들이고 내부의 일산화탄소를 강제로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헌책, 못 쓰는 책 같은 거 혹은 이런 종이컵이라던가 이런 거 페이퍼 버리는 것들은 폐박스에다가 모아요. 그 10박스를 채우게 되면 고물상에 팔면은 10,000원을 줘요. 그거 가지고 쥐풀을 사가지고 쥐가 이 건물로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놔가지고 쥐를 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석식, 요즘에 이제 좀 과거에는 석식 준비하고 할 때 사진 찍는 분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생상 한 분만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유생상 한 분만 서빙을 해야 돼요. 유생복, 유생모 착용하고 한 분만. 그런 또 됐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종이컵도 차근차근 좀 물로 한번 헹궈서 차근차근 싸가지고 재활용 박스에다가 차근차근 모으면 그게 다
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좀 봅시다.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요거 하나 클릭해 보세요. 과제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첨부 파일. 예, 클릭해 보세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습 7일차 때 하는 중간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최후에 받게 될 성적표인데 여러분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올리세요. 그 부분이 반장님이 두 가지를 하니까 바쁘구나. 네, 저 부분 간단하죠. 1번에서 20번까지는 누구나 뭐 쉽게 하는 거니까 대부분 자기 스스로 만점이라고 했는데 21번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잘 하냐, 그 다음에 실습생이 깨달은 점을 잘 기록하냐, 실습생의 감정을 잘 기록하냐, 이게 좀 부족하다. 앞으로는 좀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기록하시면 되고, 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더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더 쭉 내려가세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책 형성 및 개선과 관련된 이해 집단과 건설적이고 전문적인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는 중간 점수 줬죠. 그 부분도 조금 개발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지? 그거구나. 여기 비슷하네. 예. 지역사회 욕구 파악을 잘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7일 차에는 저 정도 한 7, 80점이지만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한 95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매일 하시게 되는데, 실습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동이 적긴 한데, 이제 아동들이 있을 때는 좀 아동들하고 좀 서로 교류를 해야 되고, 이제 퇴근하고는 좀 일찌감치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지를 쓰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제 뭐 했고, 오늘은 내가 뭘 할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일지는 매일 퇴근 후 이길 새벽에 일지를 써서 출근 전에 카톡으로 제출하고 출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멘트를 또 받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코멘트 일지를 토요일 날 출력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가져오시면 코멘트를 써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끄고요. 화면 끄고 또 다른 거 있어요. 타유형 네 번째 거. 타유형 시설 보고서. 예. 열으세요. 클릭하는데 안 나네. 여기 있죠. 여기 잠깐. 왜 X가 나오죠? 오케이 좋아요. 예.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가 봐요. 예, 더까지 올라가 보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타유형 복지시설 연구 보고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산 세교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구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일지 쓰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 찍었는데 그게 아직 유튜브에 안 올라갔죠. 수요일이요? 편집
우리 제대로 못한 예. 그것을 편집하기 어려우면 그냥 올리세요. 네. 예, 그냥 올리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 일지에 대해서 몇 번 강의했는데 이제 뭐 했다 끝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날카로워요. 그렇게 하면 점수 많이 못 받아요. 물론 우리가 점수를 최대로 줘도 오히려 역효과예요. 왜 이렇게 엉터리를 썼는데 점수를 많이 줬어? 하고 대폭 깎아버리니까 좀 일지에다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의미에서 이제 유튜브 강의 몇 개 들으시면 되는데 좀 충분하게 기술하는 게 좋고 교수들은 30분마다 구분을 지어서 기록해라. 상세하게 기록해라. 증빙 가능한 것을 첨부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 물론 1시간 단위로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의 30분 혹은 20분, 10분마다 이렇게 서술을 잘 한 케이스예요. 지난 수요일 날 보여드린 거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건 마지막 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센터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여기 연구 조사해야 되는데요. 잠깐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나 선약 있어서 시간 없어요. 그러면 땡이잖아. 안 돼. 미리 한 달 전에 예약 다 해놔야 돼. 이해되죠? 예, 미리 정해. 그래서 모든 것은 오늘은 오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마지막 날 것도 집어야 돼요. 실습 3일 차에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하는 거고 실습 5일 차에는 사업계획서, 연간 사업계획서, 월간 사업계획서를 짜는 날인데 그걸 첫날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 하는 타 유형의 복지시설을 내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마지막 날 가서 하면 안 되고 그걸 내가 첫날부터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동시설을 할 거냐 노인시설을 할 거냐 최소한 제목은 정해라 그러잖아. 그쵸? 제목은 정해라. 프로포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주일 걸리는데 제목은 정하라. 제목은 아동이냐 노인이냐 어쨌든 간에 제목은 정해라. 첫날은 제목은 정할 수 있다. 그 첫날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막 바쁘게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보통은 2달 전에 10번 읽어가지고 와라. 그 얘기가 그 뜻이에요. 교과서를 왜 10번 읽어와라 하느냐. 그걸 첫날부터 다 알고 돌리라는 거죠. 첫날부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5개월 전에 계약서를 쓴 분도 있어요. 지금 뭐 12월에 할 분들 같은 경우 5월 달에 계약서 쓴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읽으라고 하는데 그걸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트북을 날마다 가져와야 된다. 계약서 쓰는 순간부터. 실습하기 한 달 전에도 오는 분이 있어요. 노트북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습 다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맨손으로 오는데 아니에요. 실습 끝나고도 노트북. 심지어 졸업식 하고 막 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올 일이 많아요. 그래서 노트북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노트북은 이제 우리 권장사항은 15인치인데 허용을 13인치, 17인치까지 허용을 하는 거고 부득이하면 12인치, 18인치까지 허용을 하지만 이게 19인치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옆 사람한테도 민폐를 끼치게 돼요. 그래서 권장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겁다고 해서 또 막 8인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작업이 또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노트북이 몇 인치인지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실습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15인치를 해야 되는데 14인치, 13인치까지는 허용한다. 어쩔 수 없이 12인치까지는 허용하지만 그렇다고 8인치 가지고 다니는 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파악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원칙이 딱 주어졌다 하면은 13인치에서 17인치까지가 허용 범위다.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지를 가능하면 좀 상세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감 일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분은
자기 이제 맨 밑에다가 소감 쓸 때 막 한 두세 줄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좀 길게 쓰는 게 좋아요. 교수들이 볼 때는 좀 빡빡한 게 좋아요. 만약에 좀 능력이 있는 분은, 타이핑에 능력이 있는 분은 하루에 2장씩 써주면 더 좋아요. 이제 또 어떤 교수는 2장씩 쓰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깨지고 복잡하다, 사진이 깨지고 막 틀이 깨지고 해서 한 페이지로 이렇게 작은 글씨를 촘촘하게 써라.